자, 문제를 봅시다. 자, 방정식이 일단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일단 뭐 근의 형태, 중근이냐, 서로 다른 두실근이냐, 허근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결국은 판별식 문제일 거 아니야. 그치? 판별식 문제니까 당연히 판별식이라는 키워드 떠올려야 돼. 이 형태를 보고. 근데 실수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있거든? 이러면 또 어떤 키워드가 떠올라야 돼? 항등식이 떠올라야 되는 거잖아. 그럼 당장 항등식 뭐 세워야 할지 알아 몰라? 모르지. 원래 항등식 알고 있기로는 몇 곱하기 뭐 K 더하기 몇은 0 이렇게 나오면은 각각 개수도 0 나오면 되는 거잖아. 2차면은 그 2차도 0 나오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알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지금 우선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는 상황이야, 지금. 어쨌든 항등식은 그런 거고. 그 다음 있는 키워드가 판별식이지. 그 판별식도 세워보라고. 아니면 사실은 이제 뒤에 가면 이런 것도 있어. 항등식인 거 다 알고 문제형 이미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항등식 성질이 개수 비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수치 대입도 있잖아. 그러니까 미리 적당한 K값,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게 A, B 두 가지지. 그러면은 K값을 적당하게 숫자를 2개 넣어서 판별식을 그냥 2번 세우는 거야. 문자식이 싫으면 K 뭐 0 같은 거 넣어서 식을 세워봐 하나. 뭐 1 같은 거 넣고 또 식을 세워봐. 그 다음에 연립해가지고 A, B를 구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연립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안 하고 볼 수도 있으면 좋겠지만 연립방정식 풀이를 내가 그냥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립방정식 풀이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야. 교과 과정에 있잖아. 물어봐. 필요할 때는 하는 거야 그냥. 근데 다른 개념들을 써서 연립방정식을 피하고 미정계수 수를 줄일 수 있을 때는 그게 좋다 이거지. 아무튼 자 판별식을 쓰는데 1차항 계수가 짝수지? 그럼 뭐다? 4분의 D. 판별식을 4로 나누는 게 짝수 공식이거든. 그러니까 원래 판별식에서 짝수 공식을 쓰게 되면 판별식 부분이 4로 나눠지거든. 그러니까 그냥 짝수 공식으로 생각하면 돼. 짝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그거에서 짝수 공식과 그 짝수 공식 안에 그 루트 안에 부분이 원래 루트 안에 부분이 판별식이잖아. 그걸 근데 짝수 공식에서는 그 루트 안 부분이 판별식이 4로 나눠지게 나온다고. 루트 안에가 뭐였어? 그 나중에 보고 확인하고. 자, 그래서 계산을 따라가고 못 따라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흐름을 봐야 돼. 흐름. 계산은 어차피 연습량에 받쳐줘야지 보이는 거고. 자, 그래서 얘 제곱하고 마이너스 뭐야? 4배 안 하고 그냥 뭐야? K제곱 빼기 4K 더하기 B지? 자, 요렇게 되지? 보통 괄호로 웬만하면 묶어줘, 이렇게. 정리해 써줘. 그 다음에 그냥 이거 는 0 쓰지 말고 웬만하면 이렇게 해놓고 정리부터 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뭐 다항수 연습할 때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전개한 다음에 그냥 때려박지 말고 각 개수들을 갖다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얘기했지? 최대가 2차씩 나올 거 아니야? 2차 계수 봐봐. 얼마 여기서? 1. 여기서는 마이너스 1. 그럼 사라지겠지? 그럼 1차 계수는 여기서 마이너스 2. 여기는 플러스 4. 그럼 적당하게 이렇게 묶을래.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4니까. 아니면 그냥 써도 상관없어. 이렇게 정리가 안 돼도 상관없어. 보인 대로 써. 그 다음에 상수항이 a제곱 나오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b가 나오지. 이게 0이다. 그 다음에 또 빨간색이 없네. 준비성이 없어. 준비성이 없어.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뭐라고? 이게 이제 K랑 항등식이니까 K의 개수가 0, 상수항도 0이 나오면 되는 상황이라서 A는 2가 나오고 A에 2를 넣으면 B가 4가 나오겠지. 답은 너희가 찾고 이 정도까지 했으면은 저기 뭐라고 해야 돼? 밥을 떠서 지금 이 밥에 갖다 준 상황이지. 설마 뱉진 않겠지. 왜 첫 번째 루트에서 두 번째 식으로 계산만 하면 된다니까 그거는. 그건 계산이라고 그냥. 전개하고 계산이라고. 지금 개수만 빨리빨리 찾았잖아. K제곱 뭐 그러니까 계산하면 된다고. 계산은 앞단원에서 계산 연습이 됐었어야 돼. 계산 하나 지금 다 해줄 수 없잖아, 그치? 그거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앞에 거 보고 다시 복습하고 오라 그랬지? 그러라고 지금 이거 찍어서 올려주고 있는 거라고? 계속 다시 하고 와. 자, 그 다음 2번. 자, 근해 공식을 잘못 기억했다 이런 문제 많이 나오거든? 그치? 얘가 잘못 풀면은 계산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복잡해진다고. 그래서
그나마 간단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 우리 봐봐. 우리 이거 켤레근 성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켤레근 성질에 마찬가지인 거잖아. 켤레 루트에 있으니까 보통 켤레와 관련한 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풀었었어? 켤레 관한 거 나오면 우리 계속 어떤 식으로 했었어? 합이랑 곱 이용해서 근거 계속 관계를 활용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자 두근의 합을 생각해봐. 어차피 플러스면 뒤에 사라질 거니까 여기가 여기서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의 합이 a분의 2b로 나오겠지. 그 다음에 곱은 어떻게 나오겠어? 봐봐, 얘 제곱하고 제곱 빼기 제곱하면 되지. 합차 공식이니까. 그래서 a 제곱분의 여기 앞에 거 제곱하면 b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묶어놓고 뒤에 거 제곱하면 루트가 바뀌어지니까 b제곱 더하기 ac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계산하면 어떻게 돼? 얘가 그냥 b제곱은 사라지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앞에 있고 a가 하나가 약분되니까 a분의 c하고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 어때? 합과 곱을 보니까 너희가 알고 있는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합곱하고 비교했을 때 엉망진창이지. 그러니까 공식을 잘못 기억해서 할 때도 말이야. 최소한 뭐 하면 되냐면은 내가 이거 계산한 다음에 합 맞나? 곱 맞나만 확인을 해도 검산이 되거든 저절로. 근데 최소한의 확인도 안 한다는 얘기지. 잘못 나왔는데.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겠어? 지금 이렇게 계산한 게 1 더하기 i라는 거잖아. 그러면 한 근이 1 더하기 i면 다른 한 근은 1 빼기 i겠지?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두 근 합을 생각해봐. 합이 얼마 이제 이거? 2잖아. 얘가 2란 얘기잖아, 그러면. 어쨌든 잘못 풀었으니까. 잘못 풀어서 나온 근이 이거니까 잘못 푸는 공식에서의 합이 a분의 2이면 어쨌든 이 잘못된 근의 합도 이게 나올 거 아니야. 여기서 곱은 1제곱 더하기 1제곱이지? 제곱이야. 얘가 곱이 2가 나오는 것을 이 근의 형태에서 바로 확인해라 이거야. 복수세대부터 계속 그렇게 합과 곱을 계산 빠르게 할 수 있게끔 연습하라고 그랬잖아? 계속 쓰니까. 계속 물어보니까. 그럼 이제 여기서 뭐라 할 수 있어? 진짜로 a분의 b는, 그러니까 원래는 얘가 아니라 마이너스 붙여야지 두 근 합이지? 진짜 두 근의 합은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오고. 진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드는 방정식을 이차항계수가 원래는 2지만 어쨌든 우린 금방 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이차항계수 1인 걸로 세워주면 x제곱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x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풀면 얘는 인수분해서 큰 근 작은 근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계산 과정 하나하나가 좀 더 느릴 수는 있어.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흐름만 빠르게 파악해서 뭐 했는지 생각한 다음에 계산은 직접 좀 더 디테일하게 본인이 해보면 돼. 그래서 일단은 개수가 다 실수야. 분명히 여기 실수로 나왔지? 그러니까 원래는 얘도 그냥 혈액을 쓰는 게 아니라 이게 실수로 나와 있으면 쓰는 거야. 실수이고 허근이니까 혈액은 가진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얘를 그냥 깡으로 다 뭔가 계산하기보다는 두 군의 합과곱을 이용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해줘라 이 얘기야. 그 다음 얘는 지침을 조금 너무 많이 써놨는데 빼놓고 보자. 자. 지침이 그만큼 많다는 거는 이 문제를 간단하게 풀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게 많다 이거야. 만약에 그냥 다 계산을 때려봤잖아. 그럼 지침이 많을 필요가 없지. 근데 이게 다 익숙해졌을 때 계산이 되게 간단해질 수 있다는 그런 거지. 자, 일단 여기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뭐야? 절대값이라는 특이성이 있고 또 뭐가 있어? 제곱의 루트가 보이지? 그치? 그럼 얘도 뭐다? 얘도 절대값이다. 그러면 보통은 절대값 내부에 있는 값이 0 이상일 때 0 미만일 때 나눠서 풀잖아. 근데 얘는 기준이 두 개 있지. 마이너스 1도 있고 0도 있고 두 개 있잖아. 그러면은 말이야 구간이 기본적으로 하나, 둘, 세 개가 나와. 그럼 너희 방정식을 3번 풀어야 돼. 그치? 형태에 따라서 얘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자 그래프는 그리면 그릴수록 익숙해지거든. 그 다음에 이 절대값 그래프를 빠르게 그리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 바탕으로 생각을 하면
자, 절대값 그래프 쪽을 좀 모아볼게. 무슨 얘기냐? x제곱만 두고 여기 빼기 치는 여기 둬도 되고 넘겨도 상관없어. 상수항은 맘대로 두는데 어쨌든 나는 넘겨서 볼게. 여기가 뭐야? x제곱이고 그러면은 여기가 2배의 절대값 x 더하기 1에서 2배의 절대값 x를 빼고 더하기 7 하는 거랑 똑같지? 그치? 그럼 이 방정식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일단 이 함수를 그려보겠다 이거야. 또 이 함수를 그려보겠다 이거야. 함수를 두 개 그렸을 때 둘이 만나는 점에 x좌표를 구하면 그게 이 방정식의 해다 이거지. 그치? 어차피 우리 나중에 함수에서 많이 써야 돼. 그러니까 이게 방정식을 두 가지로 갈라놓고 내가 그리기 좋은 방식으로 봐봐. 얘 섞여 있으면 이런 거 그릴 줄 알아? 모르지? 물론 뭐 그림 방법이 또 있어서 할 수도 있긴 한데 아예 절대가 없는 쪽이랑 절대가 있는 쪽을 바꿔놓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그 다음 1차식의 절대값의 합으로 표현된 이런 형태는 뭐 개수는 다 달라질 수도 있어. 다 플러스도 있고 뭐 마이너스 섞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어쨌든 1차식의 절대값의 합이라면 어떤 방식으로 절대값이 풀리든 간에 뭐 플러스든 뭐 마이너스든 어떤 방식이 풀리든 간에 뭐 운 좋으면 여기 1차항 사라질 수도 있겠지. 운이 나쁘면 1차항이 남아있겠지. 어쨌든 1차거나 상수거나 그런 거 아니야? 자, 1차 함수나 상수 함수나 다 뭘로 표현돼? 직선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얘가 이 구간 3개에 따른 어떤 3가지 직선의 조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닌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일단 경계의 포인트를 짚어보자. 경계 포인트가 뭐냐?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냐? 0일 때 얼마냐? 여기서 꺾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보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대입해봐. 여기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고 플러스 7이니까 5가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5를 지나간다 이거야. 일단 이 오른쪽에 있는 이 함수는. 그 다음 0을 넣으면 2고 7이니까 9가 나온다 이거야. 그치? 그러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이너스 1,5가 있고 뭐 0,9가 있다고 치자 대충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5고 여기가 0,9야. 그러면은 그 사이에서는 이 사이에서는 어때? 그냥 직선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치? 그 다음 이제 이쪽 구간은 뭐야? 0보다 클 때지. 여기는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지. 0보다 크면 다 절대값이 플러스하고 나올 거 아니야? 그때 1차항 계수만 계산해. 여기서 어차피 지나간 점 알고 있으니까 직선이잖아. 지나간 점 알고 있으면 기울기만 하면 되지. 그럼 플러스면 얼마야? 기울기가 2 빼기 2니까 0이지. 이렇게. 그 다음 마이너스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나오겠지. 그럼 마이너스 2에 플러스니까 또 기울기가 0이지. 이걸 알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사이는 점과 점을 연결해서 그릴 수 있고 이쪽은 둘 다 플러스일 때 기울기 찾아서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려주고 이쪽은 둘 다 마이너스일 때 기울기를 구해서 그래프를 그려주면 끝난다고. 이게 절대값이 3개짜리, 4개짜리 얼마든 들어도 다 똑같다. 나중에 부등식 풀 때도 이거 되게 많이 활용할 거야. 자, 아무튼 이런 방식이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돼? 얘 그렸으니까 x제곱 비교해야겠지. 생각해봐. x제곱은 원래 0이면 0이지 않아? 한참 아래에 있어야 되지. 마이너스 1이면은 1이니까 한참 아래에 있어야 되지. 뭔가 대충 이런 식이거든. 대충 x제곱, 그치? 그럼 어때? 이 사이에서는 만날 일이 없지. 그러니까 방정식을 3번 푸는 게 아니라 2번만 풀면 끝나는 거고 한 가지 더. 감사하게 여기가 1차식이 아니라 뭐야 지금? 상수함수지. 그러니까 여기서 뭐야 그냥 얘가 언제 5가 되냐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x제곱이 언제 어디 써야 돼? 자, x제곱이 언제 5가 되냐 이거야. 언제 5가 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얘는 뭐야? 뭐겠어? 마이너스겠지.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루트 5인 게 근이다 이거야. 또 이건 뭐야 지금? 여긴 9잖아. 그러니까 x제곱이 언제 9냐 이거야. 3일 때 저보다 크니까. 그래서 이 두 개가 답이라고. 모든 근을 구하시오. 이제 이렇게 해가 너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x가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해가지고 나눠서 식 하나 세워서 답 하나 찾고 대신에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 마이너스보다 작은 것만 찾아야지. 실제로 풀면 어떻게 되겠어? 실제로 풀면은 얘가 이렇게 나와서 다 풀면은 이렇게 나와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인데 그 중에서 마이너스보다 작은 것만 찾아야 돼 할 거고 0보다 크다고 하면 다 플러스로 얘 푼 다음에 또 풀어. 그럼 어차피 이게 나올 거야.
다음 또 뭐 더하겠어? 이 사이에. 그치? 사이에 여기 해가지고 다 정리해서 또 2차방식이가 근이 2개 나올 거거든? 근데 아마 그 근이 2개가 다 이 사이에서는 없는 게 나오겠지. 막상 계산을 해보면. 그런 얘기다. 그래서 지침이 많은 건데 여기다가 얘 그리는 법을 써줘서 그래 지금. 1차식 절대값 그러니까 1차식의 절대값을 씌우고 그것들을 뭔가 더한 형태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이 지금 한 거를 갖다 말로 정해 놓은 거야. 뭐야? 경계점의 좌표를 구해라. 그 다음에 그 사이는 다 연결한다. 이 전개점 안에 절대값이 3개 있어. 뭐 여기가 만약에 뭐 이런 게 또 있었어. x 빼기 같은 게 여기가 또 있었어. 그러면 또 2, 얼마가 또 있겠지. 그러면은 그렇게 여기 긋고 2, 얼마도 긋고 이거 다 그거라 이거야. 이렇게 그냥. 오케이? 딱 그거 놓고 그 다음에 이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 이보다 큰 때가 되겠지? 그때 기울기만 찾아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될지 그어주고. 마이너스보다 작을 때 기울기 그어주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모두 플러스일 때가 가장 큰 것보다 클 때 얘기고 모두 마이너스가 가장 작을 때보다 더 작을 때 얘기고 그래서 이 사이는 빠르게 점을 연결해서 걸로 끝내고 가장 바깥쪽에 기울기와 가장 이쪽 왼쪽 바깥쪽에 기울기만 확인해주면은 1차식 절대값의 합으로 표현된 그래프들은 쉽게 그릴 수 있다. 자, 그 다음 보자. 얘는 좀 난이도가 있어. 난이도가 있어. 근데 난이도가 있어서 못 푸는 게 아니라 조건들을 확인해 봐야 돼. 자, 50 이하의 소수래. 잘 챙겨 조건. 50 이하의 소수야. 그 다음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가져. 그럼 뭐 해야 돼? 일단 소수는 내가 따로 뭐 할 만한 거 없잖아. 그치? 두고. 자, 서로 다른 두어근을 갔는데 그나 뭐 해야 돼? 판별식이. 판별식이 음수. 그냥 판별식만 하지 말고 판별식이 음수 조건이 바로 딱 떠올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집독직해가 그런 거야. 구문 해석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데이터 처리가, 얘는 뭐가 있어. 자, 킵해놔. 킵해놔.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왔어. 판별식이 너무나 작아. 이런 식 정보 처리가 읽으면서, 뭐 챙겨야지가 이게 딱 나와야 된다고, 이렇게. 챙겨놔. 판별식이 뭐냐? 뭐야? P제곱 마이너스 4Q. 잠깐만. 나 이거 옆에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나 이거 옆에 이거 Q라고 써놓지 않았냐? 그치? 이걸 수정해야겠다. 그럼 뭐 조건이 어때 그러면은 P제곱이 항상 4Q보다 작아야겠지? 영어가 작으니까 이렇게 이 조건은 킵해놔. 그 다음에 허근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이 모두 정수라고 나왔잖아? 그러면 생각해봐. 뭐 허근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I를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은 혈내근을 가질 거 아니야. 지금 전부 다 PQ가 실수니까. 그러면 정수만 말이야. 생각해봐. 두 수의 합, 두 근의 합인 마이너스 P가 정수일 거 아니야. 특히 P는 짝수여야 되는 거지 지금. 맞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은지 어떻게 돼? 제곱합 나와야 되지 않나? 그치? 두 근의 곱. 그냥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 근데 얘는 소수고 얘는 A, B는 다 정수고 근데 지금 P, 그중에 P는 보다시피 짝수가 나와야 하고 맞지? 그럼 소수인 짝수 뭐 있어? P가 그냥 2였다 하면 된다고 주어진 상황이.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뭐가 돼? 여기서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인 거 보여? 다시 x가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몇 i 이렇게 나온다는 거 보여? 상황이. 그 다음 p가 최소 2니까 어때? 4q니까 어때? q도 다 되네 그러면은. 맞지?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럼 이제?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돼야 돼? q니까 q 해봐야지 뭐야? 얘가 소수면 되지. 그치?
그 다음에 P는 2로 한정이니까 결국 P 더하기 Q의 최소값과 최대값이면은 Q의 최소와 최대거든? 그거 생각해봐, 봐봐. 50 이하의 소수 중에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은 뭐야? Q가 그냥 1보다 그만 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치? 50 이하의 소수 중에서 제곱수보다 1 큰 소수 뭐 있냐 묻는 거 아니야? 그럼 제일 작은 거 봐봐. 그럼 1제곱 필요 없고, 이제 2제곱 어때? 2제곱 더하기 1이면 5니까 되지, 이거. 그치? 그러니까 Q가 최소가 5란 거 확인할 수 있지. 요거 바꿔놔. 요거 아마 다른 수로 돼 있을 거야. 맞아? 그 다음에 잠깐만. 아니지, 잠깐만 있어봐. 1보다 크면 되는 거잖아. Q가 소수고. 맞지? B도 그냥 정수잖아. 아니, 이거. 뭐야. 제곱수의 제일 작은 거 1이잖아. 그치? 1 더하기 1은 2지. 얘 소수지. Q의 최소값이 2라고. 요거 바꿔놓고. 얘가 2고. 그 다음에 제일 큰 건 뭐냐, 그러면은. 자, 봐봐. 50 이하니까, 77에 49. 근데, 49보다 1 큰 거는 소수가 아니니까 안 되지. 66에 36보다 1 크면 37은 소수가 되지. 이렇게. 그래서, P 더하기 Q 자체는 양쪽에다 2 더하면 되는 거니까, 뭐냐? 4하고 39 사이가 되니까, 더하면 얼마냐, 이거지. 자, 그 다음 2차 방정식을 줬고, 자, 일단 2차 방정식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말 자체로 어때? 이 말 자체로 A는 0이 아니란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이렇게 AC 곱한 게 0이 아니라는 걸 준 거는 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 친절하게 혹시 2차 방정식이면 A가 0이면 안 되는데 그거를 생각하지 못한 친구가 있을까 봐서 아주 친절하게 다시 A가 0이 될 수 없음을 체크해 줬던가, 아니면은 사실 이게 무슨 뜻이야? A는 당연히 0이 아니니까 C가 0이 아니란 뜻이거든. 그치? 근데 너무 대놓고 C가 0이라는 거 알려주기 싫으니까 숨겨놨거나, 둘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지? 아니다. 셋 중 하나. 그냥 아예 아무 생각 없었거나. 근데 그러면은 저 C가 0이 아니면 굳이 왜 줬을까? 하고 봤더니 어때? 사실은 이거 안 줘도 있잖아. 안 줘도 그냥 2차 방식 말 있지? 원래는 이것만 가지고도 0 아니네, 0 아니네는 알아야 돼. 근데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만에 하나 누가 시비를 걸 수도 있으니까 조건을 갖다가 미리 안전하게 제시한 거라고 봐야겠지. 자, 근데 어쨌든 그는 줬어, 그치? 그는 줬어. 그 다음에 여기 잘 봐봐.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야? x 빼기가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는 어떤 형태야? x 자리에 뭔가 x-2가 대입되어 있는 그런 모양 아니겠어? 그치? 이게 뭐였어? x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 생각해야 돼. 이걸 활용할 거야. 방정식을 막 전개 푸는 게 아니라 활용할 거야. 자, 그 다음 눈에 띄는 건 뭐지? 그 다음 눈에 띄는 거는 원래 개수가 순서대로 A, B, C였는데 어때? 2차, 1차 상수 순서가 C, B, A로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바뀌었지? 자, 순서가 거꾸로 되면 이제 기억하면 좋은 거 하나가 근이 역수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 좋지. 원래는 증명 다 해야 돼. 원래는 증명 다 해야 되는데 정말 많이 물어봐. 많이 물어봐서 같이 기억을 하고 쓸 거야. 사실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우는 거기도 해. 그냥 없던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물어봤거든. 그러니까 있는 거거든, 이게. 자, 그러면 이제 뭘 할 수 있냐? 자, 봐봐. 근데 순서는 얘가 먼저가 아니지? 순서는 역순이 먼저야. 역순이 먼저가 됐고 그 다음에 xr에다가 x 빼기를 대입한 거거든? 그러니까
근을 먼저, 원래 근이 알파 베타였는데 근을 먼저 역수로 바꿔놔. 그 상태에서 x축으로 이만큼 평행이동하면은 주어진 그래프의 모든 성질이 다 같이 이동할 거 아니야. 그치? 원래 근이라는 게 뭐야? 원래 이런 거 아니야? 여기 만나는 점의 좌표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통째로 x축 이만큼 이동한다는 얘기는 근도 다 이만큼 더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서 얘가 알파 분해에서 2를 더하고 베타 분해에서도 2를 더하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들 때문에 나머지 정리를 이용한 식 세우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 보자. 일단 어떤 2차식이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체크할 포인트는 뭐다? A, B라는 글자가 아니야. 뭐만 체크하면 돼? 2차 함계수가 1인 거 알려줬구나. 이게 다야. 오케이? 보통 말로 써주거든? 근데 저기 체크할 거는 그냥 2차 함계수가 1이다야. 글자 A, B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 이거 B 빼기 A 구하라고 하는데요. B 빼기 A 구하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이 문제가 그냥 F-1을 구하시오하고 별 차이가 없어. 왜? X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B 빼기 A 모양이 딱 나와주거든? 물론 더하기 1도 앞에 쓰이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식 자체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더 집중을 해라. 자, 그 다음 보통 우리가 나머지 정리 활용할 때는 이런 거야. 봐봐. F 알파가 예를 들어서 2알파가 나온다. F 베타가 2베타가 나온다. 이랬으면 너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이게 자 fx는 2x라는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가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알파 넣고 베타 넣고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봐봐 뭔가 대입했을 때 주어진 게 성립하면은 뭐였어? 그게 알파 넣어서 성립하면 x 빼기 알파라는 인수를 갖는다. 이게 인수정리 아니었어? 맞지? 근데 얘가 그럼 어떻게 되냐면 봐봐. 이렇게 되면은 결국 fx-2x는 0이 얘가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해가 알파랑 베타고 얘가 그러면은 x 빼기 알파를 인수로 갖고 x 빼기 베타를 인수로 갖는 거거든? 맞지? 다시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얘가 fx는 뭔가 2차 함계수 얼마가 있고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에 더하기 2x가 나와줘야 되는 이런 형태인 거야. 여기가.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식이 뭐냐 그동안 우리가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로 나는 나머지를 구하시오 했던 문제들이 나머지로 나왔지. 여기서는 나머지를 주고 알파, 베타를 구하는 식으로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 문제 유형은 나머지 정리에서 풀었던 이 문제 유형을 갖다 거꾸로 주는 거라고. 나머지를 준 다음 뭔가 하라는 형식이다. 자, 그럼 구조를 파악했는데 근데 문제는 뭐야? 이거 알파 아닌데요? 이거 베타 아닌데요? 이게 문제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랑 베타의 사이의 관계 시기를 이용해서 그냥 바꿔주면 돼. 어떻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지금? 합이 2지. 그러니까 저 앞에 식에서는 베타, 2베타 자리에다가 2배에서 이항하면은 4-2알파가 나올 거 아니야? 또 2알파는 4 빼기 2베타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 오른쪽 2베타와 2알파 들어가는 자리가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 그럼 이 식도 어떻게 바뀐다? fx는 4 빼기 2x의 해가 알파와 베타로 바뀌는 거에서 그래서 정리해주면은 이 fx를 쓸 건데 원래 이차함계수 있어야 되는데 어때? 문제 이차함계수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두고 자 x 빼기 알파에 x 빼기 베타로 나누면 나머지가 4-2x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지금 얘가 뭐야? 얘가 저기 준 거잖아. x건 -2x -1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 다 구했지. 그래서 fx가 결국 뭐가 되냐? 결국은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고 하는 건데 계산을 해주면은 뭐야? x제곱에 -4x에 더하기 3으로 나오고
물론 이제 A가 마이너스 4, B가 3인 거 알고 풀어도 되지만, 사실 이거는 지금 정리를 했으니까 그렇지, 정리하기 전 이 상태에서부터 그냥 대입해 찾아도 돼. 마이너스 대입하면 B 빼기가 바로 나오니까. 자, 그 다음. 이런 문제도 많이 주는데,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줬어. 근데 개수가 보면 어때? 자, 허근, 뭐, 아니면 그러니까 혈레복수얘기 나왔으니까 뭔가 허근에 관한 얘기겠지. 그치? 실제로 허근 나오는지 원래 뭐 할 수 있어? 한 번씩 확인할 수 있지? 근데 어쨌든, 허근 나오고 혈레복수색이 나오면 뭘 봐라? 개수가 다 실수인지 봐라 이거야. 물론, 교과 과정에 개수가 허수인 건 나오지 않는다고 돼 있기 때문에 안 나올 거야. 근데 또 어떤 문제들은 있지. 왜 있냐? 옛날에 저기 있었거든. 내가 고등학생 때는 개수가 허수인 2차 방식도 풀었어. 교과 과정에 빠졌거든? 문제집은 안 빠져. 아주 망령처럼 남아가지고 교과 과정에 삭제된 내용이 안 빠져. 너희는 그걸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사실 확인 안 해도 뭐 알아서 그냥 켤레근 할 텐데 그렇게 풀다 보니까 또 이제 맞는지 틀린지 물어보는 문제들 있잖아. 거기서 그냥 또 다 우수수 또 틀린다고 또 개념 체크를 안 하니까. 아무튼 개수가 실수용 확인해라 이거야.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이게? 결국 확인해야 될 내용은 베타라는 게 뭐다? 알파의 켤레복소수다. 혹은 알파라는 게 베타의 켤레복소수다 이런 거 아니야? 그치? 또 때가 왔어. 때가 왔어. 결절, 성대 결절. 한 번씩 가는 거야 이렇게. 우렁차지 않아. 소리가 맛이 가서. 더 적극적으로 자는데? 뭐? 자. 하고 있어. 자. 그럼 뭐야? 저 베타 받으신 뭘 써라? 알파를 써라. 그러니까 주어진 식이 뭐랑 똑같다?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는 거랑 똑같다. 그럼 그냥 뭐야 이제? 곱셈공식 문제 아니야? 합이 뭐야? 4 곱이 5인 거 알았으니까 풀어라 이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상황. 자, 봐봐. Z 더하기 2i라고 쓸게. 순서 바꿔서. 제곱이 양수잖아. 자, 무슨 생각해야 돼? 복소수 제곱이 양수면 얘는 뭐야? 얘는 실수여야 돼. 근데 0은 아니어야 돼. 왜냐면 0이면 0 되거든. 오케이? 그럼 Z 더하기 2i가 실수라고 무슨 뜻이냐? Z의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2i라는 얘기겠지. 얘가 실수가 나올 거면. 그러니까 Z는 뭔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야. 주어진 상황을. 원래 A라고 쓰려고 했는데 여기 A가 있었어. 아무거나 쓰면 되지 뭐. 자, 그래서 얘가 실수라서 그 실수를 얼마나 미지수 뒀어. Z를 표현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다시 뭐야 개수가 A도 지금 실수니까 개수가 또 전부 다 뭐야 지금 실수지. 개수가 실수면은 이 근은 혈레근을 가져야 되겠지. 다시 두 근의 합이 뭐야? 마이너스 6이지. 근데 혈레복소수 두 수의 합이 뭐야? 2K지.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그냥 K가 마이너스 3인 것도 구할 수 있어. 그럼 끝났잖아. Z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i라는 거거든? 근데 A는 뭘 말하는 거야? 두 근의 곱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혈레복소수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제곱합을 거면 끝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앞에 내용들에 대한 복습이 진행이 잘 안 되면은 뒤로 가면 갈수록 수학은 힘들어지는 거지. 물론 이런 개념을 안 쓰고 문제도 풀 수 있지 않냐? 그런 문제들도 있지. 이거 없이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지. 이제 그거만 풀어가지고는 점수가 안 나오니까 문제지. 풀 수 있는 거 다 풀고
나머지들 좀 잘 풀어보고, 그다음 결과가 진짜 막 20점, 30점 나오는 거야. 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두 허근을 갖는데, 자, 이것도 이제 그냥 마구잡이로 막 때려박을 수 있겠지. 보통 뭐부터 하려고 그러겠어? 열심히 근해공식 쓴다? 할 수 있는 거 없으니까. 자, 근데 우리 지금 근해공식 쓴 문제는 있었어? 없었지? 아까도 그래서 처음 개념 설명 때 얘기했잖아. 근해공식이라는 건 말이야. 내가 진짜 2차 방정식을 그냥 구할 때 인수분해 완전제곱식 먼저 떠올리는데 그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 된다. 그럼 마지막 최종적으로 다른 방법이 없으니 근을 구할 때 그냥 근거 계속 근해공식 써서 그냥 구하겠다 정도의 용도 말고는 쓸 게 없다고. 보통 거기서 나온 성질들을 다 성질로 우리가 기억을 한 다음에 그거 자체를 활용하는 거야. 근해공식 자체를 쓰는 게 아니라 근해공식에서 파생되는 성질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판별식. 오케이?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복소수에서 풀었던 문제 유형도 포함이 돼, 이제. 다 그렇게. 어쨌든, 자, 뭐, 허근을 갖는데, 그치? 그럼 무슨 생각을 해보겠어? 뭐, 판별식이 0보다 뭐 장리, 뭐니,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는 거잖아, 그치?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이제 2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인데, 또 결국은 무슨 생각을 해줘야 돼? 알파라는 것은 베타의 편례복소수, 혹은 베타가 알파의 편례복소수, 이런 거겠지. 왜냐면은, 문자를 하나로 바꾸는 게 편하지 않나? 이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뭐 할 거냐? 근거 계성에 쓸 수도 있지만 나는 이거 전부 다 얘가 제곱이니까 다 베타로 바꿀래. 왜? 아예 2차식을 세우겠다 이거야. 잘 봐봐. 만약에 내가 저 다 정리했더니 예를 들어서 베타 제곱 마이너스 2 베타 더하기 3은 0 이렇게 나왔다 치자. 만약에 식이 이게 나왔다 치자. 그럼 뭐겠어? 얘가 여기 베타 넣어가지고 나온 식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잖아. 이 관계식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여기에 넣어서 나온 근이어야 될 거 아니야? 상황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찾을 수 있다면은 바로 P가 마이너스 2고 Q가 3인 걸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야 돼? 그래서 나는 이걸 보고 일단 얘부터 정리 한번 해보자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뭐가 문제야? 얘가 베타여야 되는 거잖아. 그치? 아까 썼던 거 뭐야? 그래서 아까 나머지 정리 활용한 문제 썼던 거 뭐야?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P가 되니 이 알파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P가 되겠지. 그럼 이제 저기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베타 제곱 마이너스 2베타 마이너스 2P 마이너스 1은 0 하고 나올 거거든? 그 무슨 얘기야 이제? 얘가 저 방정식이라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이거 얼마야? 이게 P. 얘가 Q. 그럼 여기 얼마나 되겠네? 마이너스이면은? 3인가? 나 아까 저기 숫자로 외워놓고 썼던 건 아닌데. 공교롭게도. 그 숫자가 됐네. 이제 뺐으면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자, 확대 축소의 원리라는 게 있다. 확대 축소의 원리. 교과과정에 있는 건 아니야. 꼭 외워야 되냐? 원칙적으로는 아닌데 많이 물어봐. 그리고 대수에 가면은 상락함수 성질 같은 거 할 때 그때 열심히 써먹거든? 정말 많이 써먹거든 이거? 그래서 어차피 상락함수 성질할 때 확대축소라고 이름을 안 부를 뿐이지 다 써먹어. 그러니까 x자리에 봐봐. 평행이동도 생각해볼게. x자리에 x 빼기 m 대입하면 뭐야? 이게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이지. 반대로 가지. 같은 원리로 x자리에 a분 x 대입하잖아. 양수라고 칠게. 그러면 이게 x축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쪽이지 이렇게. 이쪽으로 a배만큼 늘리는 거야. a가 1보다 크면 느는 거고 a가 1보다 작으면 줄는 거겠지. 그치? 그냥 꼭 늘어난다는 건 아니야. 늘 수 있고 줄 수도 있어. a가 얼마에 따라서. 그럼 같은 방식으로 y자리에 대입하면은 이쪽으로 바뀌겠지. 그런 얘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써놓은 건 반대로 얘기했지. a배가 아니라 a분의 배를 얘기했지. 왜냐면 여기 지금 뭐야?
아니, 일부러 반대로 얘기한 거야. 이렇게 쓸 수 있고 저렇게 쓸 수 있으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평행이동 말고도 이렇게 이동하니까 몇만큼, 얼만큼 갔다 해서 우리 더하기 빼기인데 반대로 대입한다는 거는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거대로 활용을 해서 몇 배 할 거면은 그것도 반대로 대입해라 이 얘기야. 자, 그럼 보자. 정리해보자. 자, 지금 가조건 보면은, 얘도 아까 계속해서 했지만, fx는 3을 만족하는 근이 3분의 알파와 3분의 베타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식을 어떻게 세울 수 있냐? 자, fx를 뭔가 이차항에서 얼마가 있고, x 빼기 3분의 알파, x 빼기 3분의 베타라고 쓸 수 있다, 이거야. 아니, 더하기 3까지 있지? 그래야지 대입했을 때 3이 나오니까. 여기 봐. 자, 그런데 원래는 아까도 어떻게 했냐면 아까도 이렇게 뭐 x 빼기 알파, x 빼기 베타 있을 때 원래 이 방정식이 있어서 풀었잖아. 근데 얘는 알파 베타가 근이지 3분의 알파, 3분의 베타 근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확대축소 생각하면은 지금 근을 어떻게 해야 돼 지금? 근을 3분의 1배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근을 3분의 1배 만들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 대입할 때는 xr에다가 뭐? xr에 뭘 대입해? 지금 두 근을 동시에 다 3분의 1배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x에 뭘 대입하면 돼? 3x 대입하면 돼. 역수배만큼. 거꾸로. 평행이동할 때 거꾸로 하니까 얘도 거꾸로 하라고. 오케이? 그래서 원래 이 방정식 근이 알파 베타니까 저기 xr에다가 3x 3y 대입하면은 9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1이 될 거야. xr에 3x 대입하면은. 근데 이 차항에서 얼마인지 모르지? 근데 굳이 이거 맞추지 말고 그냥 문자 바꿔. 오케이? 그냥 어차피 똑같이 또 케이스로 상관없어. 어차피 이 K나 이 K 다른 K니까. 뭐라고 쓰면 어때? 어쨌든 우리는 이 차항에서 얼마지만 구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말이야. 그 다음 정보 뭐 해줬어? F0이 1이다. 0 구해. F0은 0 넣으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A 더하기 3인데 1이니까 A가 2가 나오지?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2 넣고 뭐 구하래? 이제 X에다 1 대입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핵심은 확대축소가 핵심이 아니라 원래는 식 만드는 과정이거든? 근데 봐봐. 이미 이렇게 만드는 것 자체는 문제 앞에 하나 더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확대축소가 추가돼서 내가 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세우는 쪽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복소수까지 해서 다항식과 복소수 계산하는 것들은 다 끝났어. 여기부터는 그걸 전부 다 활용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랑 판별식 이 정도만 체크해 놓고 나서 나머지는 말로 다른 조건들이 형태 바뀌어서 주어지는데 이게 내가 앞서 배운 다항식 상황에서 뭐 항등식이나 인수분해나 복소수의 상황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생각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연산량을 줄이고 식을 깔끔하게 세우는 게 핵심이라는 거지. 깔끔하게 못 세우면 안 되냐? 안 될 건 없지. 근데 시험 볼 때 이제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 이렇게까지 외워야 되냐? 사실 다 외우라고 나와 있진 않지. 근데 계산을 복잡하게 갖고 가면서 그걸 시간 내에 푸는 애들 있지? 걔들은 진짜 똑똑한 애들이야. 연습량만 가지고 노가다의 시간이 다 해결되진 않아. 근데 생각해봐. 수학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연구해서 만든 사람들이 있잖아. 그치? 대학교 수학과 가면은 그 학자들이 다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증명할 수 있고 뭐 해야지 수학이지 하는 것들 있잖아. 생각을 해봐. 상식적으로 그 수학을 그렇게까지 연구한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들이었겠어? 아니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구조 생각하는지 몰라. 그치? 그러니까 수학과 출신들 수학 많이 할 것 같지? 수학과 출신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런 수학에 대한 어떤 집착들이 있어. 그래서 진짜 수학과 출신들의 선생님들이 그런 문제를 되게 많이 내. 근데 우리 모두가 다 수학과 갈 거야? 다 수학 연구할 거야? 아니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교육의 목표에는 그냥 그 수식을 정말 때려박아서 뭐 해라가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주어진 상황들을 생각을 통해서 상황들을 잘 만들어 가라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출제 의도에는. 근데 이제 그걸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누구는 식을 때려박는 방식으로 해석을 할 거고 이게 수학이지 할 거고 누구는
이제 그거 활용도를 전부 다 못하니까 어떤 또 공식들을 갖다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냥 답을 찾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이 고등학교 수학 이상해! 이런 소리 하는 거고. 근데 그 안에 있었던 원리들 하나하나 다 생각하고 지나가면은 이게 그냥 뭐 수학과처럼 막 복잡하게 뭐 때려박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배운 것들을 이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그러면 그게 수학적 사고력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지.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필요한 건데 그냥 수학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건데 그게 꼭 수학적 엄밀성을 확 담보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나도 복잡하게 때려박을 수 있지만 너희가 이해할 수 있는 거 혹은 그 전에 배웠던 또 몇 가지 문제 유형들이 있을 거잖아. 또 그 유형을 활용하고 이런 방식 자꾸 연구를 하는 이유가 나는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서 그래. 공교육으로 여기까지 전부 다 해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만들어진 거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온 국민 다 뭐 수학자를 만들 거야? 그건 아니잖아. 그래서 배운 것들에 대한 하나하나의 복습들은 좀 많이 필요하다. 거의 활용을 못하면은 다 그냥 노가다에서 때려박는 수밖에는 없다. 그렇게 하다 포기하겠지. 수학은 어려워하고. 자, 끝났다.